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버트 파우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 질문에 맞춰서 여러 이론적인 이야기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배운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할지, 외국어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4기능이 있고 그것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물론 같이 쓰기도 하고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관계가 깊고 하지만 주로 이렇게 이런 네 기능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너무 부족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잘하면은 그것도 다른 어떤 부분에 영향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뿐만 아니라 어휘를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외국어를 배울 때 새로운 단어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강의에 소개해드린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휘에 대한 학습이 조금 이 시대에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휘는 암기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재미있는 공부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충분히 의사소통이 전달하면은 되지 굳이 많은 단어를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제 생각에는 어휘가 너무 부족하면은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아니면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휘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휘력이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많은 단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이 시대에 조금 이렇게 약간 반하는 조언이기도 하지만 독해를 통해서 어휘력을 늘리는 것이 외국어 학습에 또는 외국어 사용하는 데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한국말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은 그 어휘 계속 사용하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 말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겠지만 끝이 없으니까 근데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법 체계와 발음 체계도 배워야 합니다. 문법 체계하고 발음 체계가 언어 거리가 이렇게 가까우면 그렇게 새롭게 배울 것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거리가 긴 경우에 그러면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은 일본어 배울 때 문법 체계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영어 원어민은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언어, 서양 언어로 배우면은 거리가 이렇게 좀 가깝기 때문에 새롭게 배울 부분이 이렇게 조금 덜 있지만 반면에 이 거리가 길면 아주 새롭게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발음도 그렇습니다. 저 포함해서 이제 많은 영어 원어민은 된소리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토끼라는 말이 발음하기 쉽고 그 말 할 때마다 그 전에 조금 집중해서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 끼이라는 그 된소리가 영어에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새롭게 배워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와 문화의 관계도 배워야 합니다. 이 언어와 문화의 관계가 어느 만큼 깊은지에 대한 어떤 논쟁이 많은데 그래도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국어 배울 때 그 존댓말하고 반말 또 호칭 이런 부분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부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그 어떤
형, 언니 이런 말은 자기 가족 이외에 또 다른 사람에 해당되기도 하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도 그렇고 그래서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능은 물론이고 어휘도 배워야 되고 새로운 어떤 문법 체계 그리고 발음, 뭐 문화, 뭐 거기에 또 많이 이렇게 배울 것 많기 때문에 외국어는 출발부터 그 시간이 걸리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외국어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외국어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 외국어의 근본적인 그 배울 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래도 외국어는 쉬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부담스러운 일에 대한 학습 태도가 중요합니다. 학습 태도가 중요하고 그 학습 태도이라는 것은 일단 개인의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 본인의 성격에 맞는 학습법.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내성적인 사람에게 갑자기 자신 있게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그러면은 그 본인의 성격에 맞게 그러면 먼저 좀 집중해서 듣거나 이렇게 연습했던 부분을 현장에서 써보거나 이렇게 조금 안정된 어떤 그 느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대신에 외성적인 사람은 좀 준비 없이 그냥 막 써봐도 되고 자신 있게 외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 IT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의 문제가 지금 이제 챗 GPT조차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대1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챗 GPT조차도 알고리즘 활용해서 이제 계산해서 그러면 뭔가 이렇게 언어를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인공지능인데 자발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자발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외국어 배울 때 반드시 기대했던 어떤 대답은 아니고 그리고 모든 대화는 교과서이나 어떤 모범 사례처럼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발성을 통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또 집중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 IT가 그 자발성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대화 대상은 아직 못 되고 외국어 그 실력의 발전이 될 만한 어떤 훈련이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성격에 맞게 방법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새로운 외국어 배운다면은 그럼 왜 그 언어를 배우고 싶은지 그 언어를 배우고 나서 뭘 하고 싶을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 그거 이제 정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외국어 많이 이렇게 유창하게 됐다는 어떤 그런 상황을 기대하지 말고 조금씩 쌓여갈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휘하고 그 학습 태도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인일 경우에는 성인도 아까 초등학교 아니면 애들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성인의 외국어 실력에 가장 어려운 것은 유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나온 사람 이렇게 쭉 이렇게 대학까지 올라가서 대학에서 또 영어 공부하기도 하고 해외 여행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취직하고 가족 만들고 바쁘니까 영어 실력, 외국어 실력을 유지하는 부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인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 성인의 외국어 실력을 유지하는 데에 뭘 해야 할까? 일단 어렵게 배운 외국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유지했으면 그러면 이제 손실이 되지 않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성인의 문제는 책임지는 부분도 많고 생활도 바쁘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상에 편하게 조금씩이라도 그 외국어 접촉하는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근하기 전에 10분, 아침에 10분, 잠자기 전에 10분, 뭐 지하철 타면서 20분, 하여튼 하루에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외국어를 접촉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무리한 부담을 갖지 말고 그러면은 좀 편하게 일상에서 10분이라도 뭐 20분 접촉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애플 활용해서 이제 그 어휘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 간단한 듣기 뭐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집중은 뭐 안 될 경우에는 듣는 것도 조금 부담도 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인은 좀 편하게 너무 심오하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일상 속에서 외국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학습 태도하고 관련된 있는데 외국어 실력은 항상 평등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니면은 뭐 피곤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모국어도 그렇습니다. 피곤할 때는 말하기도 어렵고 아니면 긴장할 때나 그러면은 이 언어 실력 그 자체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도 그런 어떤 물론 그 변동성이 있고 이게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는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 약간의 뭔가 늪에 빠진 같은 느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